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십자군 2차 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국은 보댕 2세에 이어 멜리정대 여왕과 폴크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댕 2세에게 예루살렘 왕국의 왕위는 물론 안티오키아 공국의 섭정자로 물려받았습니다. 안티오키아는 너무 오랫동안 섭정과 부재자들의 지배를 받았으며 따라서 이익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강해지는 상황에 그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왕국은 안티오키아의 강력한 통치자를 새로 앉혀야 하였습니다. 불콘도 안티오키아의 전 지배자인 보영 2세에 부살된 딸 콩스타스를 30세의 파티의 네몬과 결혼시켰습니다. 네몬은 안티오키아의 지배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하고 있던 군벌 이마드하틴 장기 세력이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모소가 알레포에 총독이었던 장기는 그 시점에서 다마스커스 전복에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성전에 대해 공공연하게 응보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의 십자군 국가들이 경기에 닿는 것을 경계로 한 폴코는 다마스커스에 연합하여 장기 다마스커스 공격을 분쇄했지만 알레포와 모소를 지배하는 장기 세력은 여전히 막강하였습니다. 남쪽에서는 아스칼론의 이집트 군대가 주기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호 기사관과 여러 십자군 기사들이 성치를 세우고 예루살렘 왕국 남부의 방어를 받았습니다. 이때 세워진 요새 중 하나가 유명한 크라크대 스발리에다입니다. 343년에 폴크 왕이 남마사우로 죽었습니다. 멜리정대가 전독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에데사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교체와 십자군 국가들 간의 관계 악화를 장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1144년 11월 장기는 에데사 백곡을 공격하였습니다. 하필 에데사의 지배자인 조슬령은 주력 부대와 함께 들바실에 있었습니다. 안티오키아 공작 네몬은 조슬령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멜리상드가 급히 보낸 응군은 늦게 도착해서 분도 수가 적었습니다. 12월 24일에 장기 군대가 에데사를 점령하고 대학살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슬픈 십자군 국가 에데사 백작국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안티오키아는 강력한 엄청지대와 트루크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방벽을 이었으며 예산을 거두던 십자군 국가로 영원히 이곳이 아니라 언젠가 없애버릴 잔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국가의 멸망에 온 유럽이 심각하게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1145년 12월 개왕 에우제니오 3세가 퀀텀 파라디켄소레스라는 교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서는 1146년 3월 1일 수정되어서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1차 십자군의 영광을 체열하고 성질을 지키기 위한 십자군의 결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황은 재산보호, 세무 변제 등을 조건으로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십자군을 결성하는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독일이 십자군을 일으키는 것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디티아르 남부의 노르마니 민족과 교황령의 충돌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 측에 협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고강 루이 17세가 직접 원정대를 꾸리려 하였지만 왕의 고민이 생동이 원장 휴제 등의 만리의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군을 본격적으로 독려해야 된 것은 클레르보의 베를린 나라도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계획 왕국이 세워진 지 연 50년이 지난 고라서 성질을 듣자는 주장은 1차 십자군 때와는 달리 먹히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클레르 보의 베르 나르도는 직접은 장가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지 주장을 설파하였습니다. 결국 루이 7세 아키테르의 엘레오노르가 베르나르도 앞에서 십자군에 참석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엄청난 수제 프랑스 언론들이 그 자리에서 참가를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에서 대규모 십자군이 조직되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자신이 앉아 베르의 행보를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베르의 십자군이 유대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식하여 십자군 참가 동료와 더불어 유대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의 라더푸들은 그 말에도 곧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을 조직해서 유대인을 학살하였습니다. 베르나르도는 허겁지겁 라인트로 달려가서 아돌프크게 멋지죠. 수도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엉뚱하게 일을 벌였습니다. 독일 선역의 대대적인 십자군 협정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십자군 장가에 회의적이었던 콘라드 3세도 베르나르도의 설계에 물을 꽂고 수백 명의 독일 귀족들과 함께 십자군 참가를 서약하였습니다. 성질을 향한 십자군만 조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소재의 독일인들이 엘베강 너머로 이교도인 웬리족을 체험하는 십자군 결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차 십자군의 동방적인 성질 탈환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으니 이 요구를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리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밴드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일선 교도들을 모면하기 위한 벤코 기사들을 지원하는 십자군 역시 결성되었습니다. 스페인과 남프랑스의 영주들은 제노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스페인을 해보기 위한 십자군을 결성하였습니다. 17 앙르지에르 이세는 동남아 제국의 영토도 점령할 겸 프랑스 십자군들을 팔레스타인까지 수송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서유럽에서는 동남아 제국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의 항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유럽인들은 동남아 항쟁에 대한 온갖 음해를 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반동남아 세력이 강해지고 루이 7세에게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루이 7세는 부용을 위해 고드 프로아가 그러던 인도를 선호하였습니다. 루지에르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동남아 황제 마누엘 1세는 2차 십자군의 결성이 이동 솔탄국과 겨우 여진 평화 관계를 깨뜨리고 신성 문화적 교환 베네치아를 잇는데 노르만 동맹을 해칠 것이라 합니다. 불만스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이 점령한 영토를 관할하지 않는 것은 전례를 봐 찬양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누엘 1세는 트르크족과 정전협정을 맺어 트르크족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은 그리스도의 적과 동남아 거래를 했다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1147년 5월 폴란드로 노르만 잉글랜드에서 결성된 십자군이 다트모스 항구를 떠나 이베리아 반도를 따라 남하하였습니다. 이들은 리스본을 공격하고 있던 포르투갈 국왕 알폰소 1세의 구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폰소 1세는 리스본을 점령하고 약탈한 권리를 주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십자군 부대 부분이 찬성하여 1147년 10월 3개월간의 공방전 끝에 리스본을 점령하였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얻은 십자군은 1148년 봄에 항해를 재개하였습니다. 한편 콘라드 3세의 대원군은 1147년 5월 랭기스부르크를 따라 고을의 콘스탄티노플에서 노폴에 도착하였습니다. 동남아 제국은 독일군의 약탈에 못마땅하였지만 신상동아 제국과의 관계를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콘라드 3세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 지역을 계속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누엘 1세는 이들을 소환시라고 보내줬습니다. 콘라드 3세는
프랑스 십자군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1차 십자군 이동 경로를 따라서 안티오키아로 이동하였습니다. 독일 십자군 1차 십자군 결정을 도랄라이움에서 투르크 군대와 좌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투르크 군대는 십자군들을 무참하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2만 명 중 2만 8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곤라드 3세는 나엘키아로 간신히 달아나서 프랑스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루이 7세의 프랑스 군대는 1147년 프랑스를 떠나 10월 4일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시첼라이로 유지에로의 제안을 이제라도 받아들여 로마 제국을 공개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루이 7세는 기독교 제국을 공개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만화를 저는 루이 7세와 엘레오노를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왕과 왕비 모두 제국의 호화로움에 감탄하였습니다. 그 호람을 오래 누릴 틈도 없이 소아시아를 이동하였습니다. 이케아에서 콘라드 3세와 합류한 루이 7세는 독일군이 소수만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 원정의 승패가 프랑스 군대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콘라드 3세와 루이 7세는 이경은 아나톨리아 정부 대신에 에게해와 제주의 연합의 동맹의 역도를 따라 행군하였습니다. 십자군은 승인 명령을 거려 에페소스까지 진군했지만 에페소스에서 콘라드 3세는 병병에 걸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황제의 간호로 병을 회복한 콘라드 3세는 동남아에 대한 감정을 회복하고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루이 7세의 프랑스 군대는 동남아 내륙에서도 투르크 군대의 공격이 시달렸습니다. 투르크 군대는 십자군에게 신병을 제공하는 동남아 소시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십자군의 동남아 소시들을 약탈하여 동남아 군대가 십자군과의 교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루이 7세는 동남아 투르크와 연합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의심이 십자군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십자군은 겨우 아달레에 이르렀지만 안티오키아까지 갈린 받았습니다. 결국 루이 7세는 동남아 함대를 고용하여 배를 타고 성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성직자와 귀족들을 타고 더 이상 배가 없었습니다. 루이 7세는 자신이 주력에서 안티오키아로 진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군대는 라오디키아에서 투르크 군대에게 전멸당하였습니다. 오로지 극소수만이 안티오키아에서 루이 7세가 합류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예루살렘의 새 왕이 내린 결정은 한편 십자군 체대에 지게 된 장기는 갑작스러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평소 그의 거칠고 엄격한 성격에 불만을 품었던 노예가 술에 취해 잠든 장기를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장기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에데사의 조술인 미션은 에데사를 탄압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장기의 아들 누르아딘은 도곡으로 에데사의 기독교도들을 중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안티오키아의 내몬과 조술령의 관계는 여전히 나빴습니다. 다들 십자군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지에 도착한 십자군 대부분이 아나톨리아에서 죽었습니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에데사 달랑을 얼마도 없을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루이 7세는 많은 자원과 기사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내몽은 노레딩이 모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과 다툰 틈을 타서 알레포를 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력적인 성향의 루이 7세는 미남의 내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시큰둥하였습니다. 내몽은 자신의 조카인 엘레오노를 대신 선택하려 하려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숙주질 관계가 아니란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루이 7세는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오늘은 루이 7세기 엘레포를 공격하지 아니면 이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겸난 루이 7세는 엘레오노를 연금시켜 버렸습니다. 다음 예루살렘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루이 7세는 호르망스에서 도착한 십자군을 고침받아 다시 대군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한편 건너서 3세도 용병을 고용해 다시 군대를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웨슬라 왕국 군대가 합사하면 실로 엄청난 수의 대군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래 목표인 에드사 전환 모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레포를 공격한다는 의견은 루이 7세가 이미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엉뚱하게도 예루살렘 후방인 다마스커스를 찾습니다. 노래인의 딸이 다마스커스의 아타베과 결혼한 것이 예루살렘을 세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샤론 십자군을 이교도와 동맹 따위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148년 7월 다마스커스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공격이 끝났습니다. 도시를 빨리 점령하기 위해 십자군은 안전한 위치를 포기하였고 더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참 훌륭한 개그인데 물과 그늘이 있는 자리를 버리고 고지로 올라가자 물과 그늘이 없어 사기가 벌어졌습니다. 원래 주둔지로 다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주둔지를 옮겼던 그 사이에 누르앗딘 군대가 이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모범을 적으로 돌리고 시비하고 조금 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세는 살로니카를 거쳐 콘스탄티노플로 떠나 황제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대조와 갖고 오진 그는 유대로 유세가 정착한 시체의 마르마 왕조를 공격할 계획을 짰습니다. 한편 루이 7세는 349년 8월까지 성지에서 머물렀습니다. 혹시라도 성지에 도움이 된 일은 없을까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 엘레오노로는 이혼하겠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루이 7세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느라 고생했습니다.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원년도를 실패하고 아내까지 이런 루이 7세는 동로아 대문이다라고 외치면서 동로아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일을 갈았습니다. 한방 거래를 보러 베르나르도는 십자군의 실패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력을 죄를 실제한다고 주장하기에 십자군 공격을 이미 반 십자군 전사가 팽배하게 되어 영주인 부인된 오르나가 죽은 뒤 별다른 지장 없이 장기 왕조에 보석되었습니다. 이로써 장기 왕조가 시라의 자주라 전체의 백군을 지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차 아이브 왕조의 성립으로 십자군 세력이 파멸은 단초가 됩니다. 거기에 루이 7세는 노르만 왕조도 보연하고요. 동로를 십자군을 결성하자고 하는 바람에 십자군의 지원 세력이 대의할 동로만 혼란스러워져 기독교계간의 분열이 계속 가속되고 십자군 국가들이 안보 공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리스도의 세계가 거듭 성과라며 십자군 유파가 포르투갈의 중도 하차의 일산 세력이 지배하던 리스본 함락시킨 것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리스본 함락이 이베리아 반도의 레콘킹스트의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별 소득이 없었던 십자군 2차 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